자, 이번에는 통치체제의 변천인데, 통치체제 변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조선 후기 통치체제 변화야. 조선 후기 때 이제 정치적으로 어땠는가, 정치. 그 다음 두 번째 군사적으로 어땠는가. 세 번째 무슨 제대? 수치제도 보는 거지. 수치제도, 세금제도 변천.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되게 강조했던 게 세 번째였어. 일단 이제 정치제도를 보자면 정치제도는 다 필요 없어. 뭐가 강화되었다? 그치, 비변사가 강화되었다. 그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이게 처음 설치됐던 게 이제 중종 때, 그치? 바로 삼포회란 때 처음 설치됐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기구였냐면 임시기구였죠. 임시기구. 그러다가 명종 때 무슨 외변으로? 을묘외변으로 이제 무슨 화가 되었다. 이제 상설화가 됐다라고 했지. 상설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명종 때. 요게 16세기. 그래서 그 16세기 초에 이제 원래 외구하고 국방을 변비한다, 변경을 방비한다라고 해서 외구나 여진족 침입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임시기구였다가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제 최고, 그래서 양난 이후에 무슨 기구가 되었다? 모든 것, 군사, 외교, 재정, 인사 모든 걸 총괄하는 이제 무슨 기구가 되었어? 최고 기구가 됐고, 이게 이제 세도 정치까지 쭉 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의 영향이야. 비변사가 강화된 결과 당연히 이제 의정부에서 원래 정책 결정했는데 의정부의 기능이 어떻게 돼? 약화가 됐고, 의정부는 원래 왕하고 회의했던 거니까 왕권도 약화가 됐다는 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게 의정부의 기능 약화, 요거 잡아내줘야 되겠고, 정치 끝. 두 번째 이제 군사제도 기능이 변화가 됐는데, 군사제도는 이제 전문 군인 체제가 만들어져. 그래서 무슨 체제? 오군영. 대부분이 다 무슨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면 직업군인이지, 직업군인. 그래서 오군영 체제로 바뀌고, 그 중에 임진왜란 중에 편성했던 게 이제 훈련도감이지. 그러니까 꼭 나와줘야 되는 게 훈련도감이 임진왜란의 결과 만들어졌다. 이런 거 나면 맞아, 틀려? 안 돼. 임진왜란 결과가 아니라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다. 정유재란 전에 만들어졌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어.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 바로 어영청. 이거는 효종 때. 이거 어영청, 요거는 이제 북벌론의 전진 기지였고, 그치? 효종 때. 그 다음에 총융청, 수어청. 인조 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금이영이라고, 이 금이영이 누가 만들었다? 숙종이 만들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금이영, 숙종. 그래서 숙종이 좀 많이 나와, 여기저기. 그치?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 숙종만 다시 얘기해 보자면, 우리 숙종은 숙종 때 이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대동법 확산. 상평 통보도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그치? 탕평책도 처음 실시됐고, 탕평책 처음. 숙종, 그치? 얘가 이제 금이영도 만드시고, 그치? 그리고 환국도 있었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 범위 있지만 백두산 정계비 세운 것도 숙종이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한 게 안용복인데, 그 안용복도 숙종 때 일이야. 다 숙종 때. 그쵸? 그래서 숙종만 좀 나누어서 외워줘야 되겠어요. 그쵸? 숙종 때. 옛날에 선생님 좋아하는 지진이가 숙종역이 나왔었는데 외우자. 그쵸? 자, 탕평색 처음 금이영 한국 잊으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군사 오군영 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무슨 체제? 수치 체제지, 수치 체제. 조세 제도가 변화가 됐는데, 먼저 이제 조세 전세라고 해. 토지에 나는 전세는 1년에 한 결당 영정법이라고 해서 한 결당 4두에서 6두. 조세의 무슨 세율아? 최저 세율아. 그 다음에 공납. 특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 영정법은 어느 왕 때 했어? 인조 때부터 한 거지, 그치? 공납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누구 때? 그치? 대동법, 광해군 대동법이 나타났고, 대동법의 배경은 16세기 모해 폐단, 박납의 폐단 때문에. 공납의 폐단 중에 박납의 폐단 때문에 등장했고, 이 대동법은 토지 한 결당
12도 내는 거였는데 기준이 뭐에서 뭐로 바뀌어서 집집마다 내는 거에서 토지 기준으로 바꿔서 누구 그치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컸다. 그치. 그래서 실제로 처음 걸린 게 어느 때야? 처음에 이제 광해군 때 경기도 땅을 중심으로 실시했는데 나중에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몇 년? 100년 걸린 이유가 그치 양반 지주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기억나지? 그리고 이것의 공납 대동법의 결과 누가 등장했어? 공인이 등장하고 무중화폐 경제 발달, 그치? 이 대동미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 공인이 나라에서 서관상이 등장하고 그래서 큰 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 그래서 대동법의 결과하면 공인 상품화폐 경제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법 등장했어? 그렇죠? 영조 때 균역법이죠. 영조 때 무슨 법 등장했다고? 균역법이 등장했고 이거는 이제 농민이 부담해야 되는 군포를 간필한 거죠. 한 사람당 한 필인데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양반한테 준 거는 아니다. 양반한테 했던 건 나중에 흥선대원이 했던 호포제고, 그치? 이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뭐 이제 한결당 2도인 결자. 2도, 그치? 그 다음에 선무, 군간봉. 이거 한 필이야. 그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을 보충하였다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줄쳐보고 갈게.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거. 아이고. 첫 번째, 정치적으로 비변사의 권한이 강화됐고 이게 원래는 16세기 외국어 여진을 담당했던 임시기구였는데 나중에 이제 최고기구가 돼서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 왕권을 약화시켰다. 두 번째, 군사제도는 이제 임진왜란 중에 만든 훈련도감을 비롯해서 5개 오군형이 있었고, 그치? 아, 여기 중에 이제 하나 더 있네. 맞아, 지방군이 더 들어가 있어. 지방군 이건 중앙군이야. 아이고, 이거는 중앙군이고 얘는 중앙군이고 지방군이 있는데 지방군이 이제 양반에서 속오군이라고 해서 속오법이라는 법이 있어. 속오군이라고 해서 양반에서부터 노비에까지 편성돼. 그치? 양반, 양인, 천민까지 편성된 거대 규모. 왜냐면 20만 조총부대가 쳐들어오니까. 그치? 그래서 속오군이라는 군대가 지방군. 조총을 쳐들어오고 나니까 거대 군사가 필요해서 이런 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속오군, 지방군, 중앙군은 오군이요. 그쵸? 조세제도는 이제 조세는 영정법, 인조 때 했어요. 인조. 그치? 대동법, 그치? 광해군 때 했다가 숙종 때, 그치? 그 결과 공인과 상품화폐 경제발. 그리고 이제 균역법은 영조가 한 거지. 한 필로 하게 되었고, 그치? 결제 보충으로 이런 것들을 뺐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